도대체 누구야? 왜 나랑 똑같이 생겼어? 응? 당신 뭐야? 나야. 나 네 언니야.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아니었어요. 제 앞에 또 다른 제가 서 있었지요.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이요. 마치 복사한 것처럼 똑같았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그 여자는 우아했어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났어요. 저는 초라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방은 시장에서 산 1,000원짜리였지요. 귀걸이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같은 얼굴,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희요. 제 쌍둥이 언니 이름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죽은 그 언니요.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3년 12월 8일이었어요. 저는 26이었지요. 남편은 28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어요.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살았지요.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일당으로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해 겨울,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불렀어요. 의사가 말했지요. 쌍둥이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한 명도 키우기 힘든데 2명이라니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키울 수 있을까요? 출산일이 됐습니다. 작은 산부인과 병원이었어요. 성모병원이라는 곳이었지요. 시설이 낡았습니다. 하지만 싼 곳이었어요. 진통이 심했습니다. 10시간 넘게 앓았어요. 그리고 첫째가 나왔지요. 여자 아기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컸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둘째가 나왔습니다. 역시 여자 아기였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두 아기를 보여줬어요. 똑같았습니다. 얼굴이 똑같았어요. 크기도 비슷했지요. 쌍둥이였습니다. 제 딸들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는 지희, 둘째는 지영이요. 희망과 영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희망 있고 영광스럽게 자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흘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쌍둥이를 돌보는 건 힘들었습니다. 한 명이 울면 다른 한 명도 울었어요. 젖을 먹이는데 시간이 2배로 걸렸지요. 기저귀도 2배로 필요했습니다. 병원비도 문제였어요. 쌍둥이라서 더 비쌌지요. 남편이 돈을 마련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왔어요. 12월 12일이었지요. 그날 아침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양이요?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입양기관을 소개해줬대요. 좋은 가정으로 보낼 수 있다고요. 부유한 집이래요. 울컥했습니다. 남편도 울었어요.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2명을 키울 수 없었어요.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한 명을 입양 보내기로요. 하지만 누구를 보낼까요? 지희를 보낼까요? 지영을 보낼까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제 딸이었거든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첫째 지희를 보내기로요. 더 건강했거든요. 입양 가는 집에서 잘 자랄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12월 12일 오후 입양 상담사가 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에 일이 터졌어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연기 냄새가 났지요.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병원에 불이 난 거예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연기가 자욱했지요. 아기들이요. 제 쌍둥이가요. 신생아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찾았습니다. 아기들은요? 지희랑 지영이는요?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안고 나왔어요. 하나, 둘, 셋. 3명이었습니다. 신생아실에는 모두 4명이 있었어요. 쌍둥이 둘, 다른 아기 둘이요. 1명이 없었습니다. 소방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끄고 아기를 찾으려고요.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품에 작은 것을 안고 있었어요. 담요에 쌓인 작은 몸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방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달려갔어요. 아기를 봤지요. 화재로 검게 탔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신생아실 명단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희요. 제 첫째 딸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남편도 울었지요. 지희가 죽었습니다. 입양 보내려고 했던 그 아이가요. 화재로요. 남은 건 지영이 뿐이었어요. 둘째 딸이요. 간호사가 지영이를 데려왔습니다. 제 품에 안겨줬어요. 지영이는 잘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지영이를 꽉 안았습니다. 남은 제 딸이었거든요. 지희는 작은 관에 넣었어요. 장례를 치렀지요.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기의 장례였습니다. 작은 무덤을 만들었어요. 비석을 세웠지요. 사랑하는 딸 박지희의 묘라고요. 그 후로 지영이를 키웠습니다. 가난하게요. 힘들게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지영이한테는 언니가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쌍둥이 언니가요. 하지만 죽었다고요. 화재로요. 지영이는 자라면서 항상 미안해했어요. 언니는 죽고 자기만 살아서요. 저도 미안했습니다. 지희를 지키지 못해서요. 4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70세 생일날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우리 둘이서 조용히 먹었지요.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였어요. 공장에서요. 그 후로 저와 지영이 둘이서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요. 지영이는 43세였습니다. 결혼도 못했어요. 가난해서요. 남자들이 우리 형편을 보고 떠났지요. 지영이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이 적었어요. 그래도 우리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지요.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리둥절했어요. 1983년이요? 성모병원이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옛날 병원 기록을 정리했대요. 그 과정에서 1983년 화재 사고 기록에 오류를 발견했답니다. 신원 확인이 잘못됐다고요. 죽은 아기와 산 아기가 뒤바뀌었다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지희는 죽었거든요. 제가 시신을 봤어요. 장례를 치렀지요. 무덤에 묻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한다고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와 지영이가 함께요. 현대적인 큰 병원이었어요. 40년 전 그 허름한 병원이 아니었지요.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지요. 남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12월 10일 새벽 화재가 발생했어요. 신생아실에 4명의 아기가 있었답니다. 3명은 대피했지만 1명이 못 나왔대요. 그 아기가 불에 타 죽었지요. 병원은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심하게 손상됐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요. 담당 간호사가 기억에 의존해서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잘못 짚었대요. 죽은 아기를 저희 지희라고 했지요. 실제로는 다른 아기였답니다. 진짜 지희는 살아서 대피했대요. 하지만 다른 부모님한테 갔답니다. 신원이 뒤바뀌어서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40대 여자 사진이었지요. 얼굴을 보는 순간 소리쳤습니다. 지영이였거든요.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아니, 지영이가 아니었습니다. 지희였어요. 쌍둥이 언니요. 지영이도 사진을 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했습니다. 저와 지영이가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저와 지영이는 모녀가 맞았습니다. 99.9% 일치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검사 결과도 나왔답니다. 예전에 보관했던 지희 시신 샘플로 검사했대요. 저와 그 시신은 혈연 관계가 아니었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지희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지요. 40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답니다. 병원에서 제안했습니다. 떨렸습니다. 지희를 만난다고요? 40년 만에요? 지영이도 떨리고 있었어요. 자기 쌍둥이 언니를 만나는 거였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언니를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약속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요. 그 일주일이 너무 느렸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지희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영이와 똑같을까요? 목소리는 어떨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저를 원망할까요? 지영이도 잠을 못 잤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더군요. 언니도 이렇게 생겼을까 하면서요. 어느 날 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안아줬습니다. 지영이가 울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날 날이 됐어요. 병원 회의실이었습니다. 저와 지영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나란히 앉아 기다렸지요.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지영이였거든요. 아니, 지영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어요.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 여자는 우아했어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초라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그냥 묶었지요. 가방은 싸구려였습니다. 같은 얼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자가 우리를 봤습니다. 멈춰 섰어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지요. 지영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 것처럼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일어섰어요. 떨리는 다리로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영이 앞에 섰지요.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거울처럼요. 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안았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40년 만에 안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제 두 딸이었거든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쌍둥이였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희가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지희는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랐답니다. 그 부모님은 부유했대요. 대기업 임원과 의사였답니다. 서울 강남에 살았지요. 지희를 친딸처럼 키웠답니다. 아니, 친딸인 줄 알고 키웠대요. 화재 때 자기 딸이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립유치원에 보냈답니다.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요. 학원도 여러 개 다녔대요. 피아노, 미술, 영어, 수학이요. 대학은 연세대를 나왔답니다. 유학도 갔어요. 미국으로요. 석사까지 했답니다. 결혼은 30대 초반에 했대요. 남편도 좋은 집안이었지요. 대기업 임원 아들이었답니다. 지금은 두 아이가 있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중학생이 하나, 초등학생이 하나래요. 일은 안 한답니다. 전업주부래요. 남편 수입이 충분하대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답니다. 차도 2대 있대요.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듣고 있으니 가슴이 복잡했어요. 만약 제가 지희를 키웠다면요?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지요. 지영이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의 삶을 듣고 있었거든요.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요. 지희가 지영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희가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두 사람이 또 안았습니다. 울면서요. 같은 얼굴, 완전히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희가 제안했습니다. 강 여사요. 지희를 40년 동안 키운 그 어머니요. 긴장됐습니다. 그 여자를 만난다고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지영이 지희가 갔어요.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우아한 옷차림이었지요. 지희가 소개했습니다. 강 여사가 우리를 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봤지요. 우리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 여사가 말을 이었어요. 지희가 강 여사 손을 잡았습니다. 강 여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친딸이 죽었는데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말했습니다. 강 여사가 저를 보았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원해서 가난했나요? 제가 원해서 못해줬나요? 지영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강 여사가 지영이를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와 지희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똑같은 얼굴이었지요. 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대답했어요. 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여사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강 여사도 피해자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지희도 지영이도 모두 피해자였지요. 40년 전 화재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영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녁을 차려놨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지영아, 밥 먹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아?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 안 고파요. 먼저 드세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반찬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지요. 지희와 강 여사를 만나고 온 뒤로 지영이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신기해했어요. 쌍둥이 언니를 만났으니까요. 죽은 줄 알았던 언니가 살아있었으니 당연했지요. 하지만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표정도 굳어갔어요. 밤마다 지영이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문고리를 잡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줄까요?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다 잘 될 거라고요? 이미 40년이 지나버렸는데요. 그냥 문 밖에 서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영이가 공장에서 조퇴했어요. 어디 아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쯤 지영이가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마셨습니다. 등을 보고 있으니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아, 불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서 있었지요. 힘들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그렇게 힘들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모를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몰라? 말해봐. 지영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는 언니를 2번 봤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저를 낳았고 나중엔 진짜 언니를 만났잖아요. 2번이요. 그게 말이 막혔어요. 지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한 제가 아니었어요. 항상 죽은 언니의 그림자였죠. 지영아, 그런 생각. 지영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제 진짜 언니가 나타났잖아요. 제 얼굴을 한 제대로 된 언니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영이 눈에서요. 저는 뭐예요? 가짜예요?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넌 진짜야. 내 진짜 딸이야. 지영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온몸을 떨면서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 있더군요. 하지만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린 채 세수를 하고 있었지요. 지영아, 왜 그렇게 세수해? 아, 그냥요. 얼버무렸습니다. 며칠을 지켜봤어요. 지영이는 거울을 피했습니다. 화장실 거울도 현관 거울도 모두 피했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았지요. 어느 날 물었습니다. 거울이 왜 싫어? 지영이가 굳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제 얼굴이 싫어요. 왜? 예쁜데. 언니 얼굴이잖아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언니가 생각나요. 부자로 자란 언니, 명품 가방 든 언니, 큰 집에 사는 언니가요. 지영이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얼굴로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지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희예요. 응, 지희야. 이제 어머니라는 호칭이 익숙해졌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지영이랑 만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글쎄, 망설여졌습니다. 지영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서 제가 무슨 잘못했나요? 지희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영이가 혼란스러운 거지.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줄래?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딸을 다 사랑하는데 한 명은 거리를 두려하고 한 명은 가까워지려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희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지희가 서 있었어요. 손에 큰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지희야. 연락도 없이. 죄송해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혔어요. 차를 끓이려는데 지영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가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지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지희를 보자 굳었어요. 언니. 지희가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갑자기 와서 선물 사왔어. 종이 가방을 내밀었어요. 지영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서서 지희를 보고 있었어요. 이거 백화점에서 봤는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옷이랑 화장품이랑. 지희가 말을 이었지만 지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제가 불렀어요. 그때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희가 당황했어요. 응? 언니가 보고 싶어서.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언니 아니에요. 언니는 죽었어요. 40년 전에요. 지영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은 강여사 딸이잖아요. 강남 아파트에 사는 부잣집 딸이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영아, 나는. 우리 불쌍하죠? 우습죠? 좁은 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요. 명품도 못 사고 백화점도 못 가고
지영이가 종이 가방을 가리켰어요. 그 비싼 선물로 동정하려고요? 우리 안 그래도 되니까 그냥 가세요. 지영아, 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지희가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가르쳐줘. 지영이가 비웃었습니다. 잘못? 당신 잘못 없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태어난 게 잘못이지. 지영아, 제가 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지영이한테 다가갔어요. 하지만 지영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도 그렇잖아요. 언니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야? 언니는 예쁘게 자랐어요. 돈 많고 교육 잘 받았어요. 엄마가 못해준 거 다 받았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영이 눈에서요. 저는요? 저는 뭐예요? 엄마가 가난해서 고생만 시킨 딸이에요. 공장에서 일하고 헌 옷 입고 그렇게 살아온 딸이요. 지영아,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지영이가 계속 소리쳤어요. 이제 진짜 언니 찾았으니까 저는 필요 없죠? 저보다 나은 딸 생겼잖아요. 안 돼. 달려가서 지영이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가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쾅!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희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지요. 종이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요? 안아줬습니다. 지희를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희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자랐다는 거.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가 미안해. 둘 다 힘들게 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희가 진정하고 물었어요. 지영이는 저를 미워하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영이는 40년 동안 죽은 언니의 그림자로 살았어. 항상 미안해했지. 언니는 죽고 자기만 살아서. 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언니가 나타났잖아. 더 나은 삶을 산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이가 혼란스러운 거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일 거야. 지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이 필요해. 지영이가 스스로 받아들일 시간이. 지희는 그날 일찍 갔습니다. 선물 가방은 가져가지 않았어요. 거실에 그대로 뒀지요. 지희가 떠난 후 지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나야. 대답이 없었어요. 문 열어줄래? 조용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잠겨있지 않았지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지영이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요. 다가가서 앉았어요. 등을 쓰다듬었지요. 엄마가 미안해. 지영이가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가 가난해서 너한테 아무것도 못해줘서 목이 메었어요. 엄마가 더 잘 살았으면 너도 지희처럼 살 수 있었을 텐데. 지영이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응? 엄마 잘못 아니라고요.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눈에서요. 저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영아,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지영이가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언니 얼굴을 보면 제가 가질 수 있었던 다른 인생이 보여요. 만약 제가 바뀌었다면, 만약 제가 강 여사한테 갔다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안아줬습니다. 꽉요. 울어. 실컷 울어도 돼. 지영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기처럼요. 43년을 살면서 참았던 모든 눈물을 쏟아내듯이요. 사흘 후
강 여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저예요. 이제 서로 이름 대신 박 여사, 강 여사라고 불렀어요. 어색하지만 그게 편했지요. 네, 강 여사님.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둘이서만요. 지금요? 네. 급한 건 아닌데. 할 말이 있어서요. 1시간 후 동네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강 여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지요. 다가가자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왔어요? 앉았습니다. 차를 시켰어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희한테 들었어요. 지영이가 힘들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어해요. 제 탓인가요? 강 여사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니긴요. 제가 지희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부유하게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영이가 그걸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강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 여사님도 저를 원망하시죠?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전 당신 딸을 부자로 키웠어요. 당신은 못해줬던 걸 다 해줬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친딸을 가난하게 키웠고요. 제 딸은, 제 진짜 딸 서윤이는 죽었는데 몰랐고요. 강 여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가 더 억울할까요? 당신요? 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 나왔어요. 하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지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은요. 저도 지영이 마음 알아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비슷한 감정을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 여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4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화재가 나던 날이요. 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박 여사님처럼요. 놀랐습니다. 네, 쌍둥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1983년 12월 8일이었죠. 박 여사님이랑 같은 날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쌍둥이를 낳았어요. 딸 둘이요. 강 여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지영이를 낳을 때 저는 서윤이와 서연이를 낳았어요. 서연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가 서윤, 둘째가 서연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4명의 아기가 있었죠. 당신 쌍둥이 둘, 내 쌍둥이 둘이요. 맞았습니다. 신생아실에 4명이 있었어요. 3명은 대피했고 1명이 못 나왔어요. 그 아기가 강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첫째 서윤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확인을 잘못했어요. 당신 지희가 죽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진짜 죽은 건 제 서윤이었어요. 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에서 제게 살아남은 1명을 줬어요. 서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 지희였어요. 신혼이 바뀐 거죠. 강 여사가 울었습니다. 전 40년 동안 당신 딸을 제 딸로 키웠어요. 제 친딸 서윤이는 죽었는데도 몰랐어요. 강 여사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강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제 둘째 서연이는 어디 갔을까요? 깨달았습니다. 설마 당신이 키웠어요. 지영이라는 이름으로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영이가 제 친딸이에요. 둘째 서연이요. 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희는 당신 친딸이고요. 세상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저는 40년 동안 당신 딸은 제가 키웠고 제 딸은 당신이 키운 거예요. 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영이가 제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 말했어요. 강 여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DNA 검사했잖아요. 당신과 지영이는 모녀가 맞아요. 그럼 제 말은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강 여사가 설명했어요.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아요. 일란성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희랑 지영이의 DNA가 똑같다는 거예요. 서윤이랑 서연이도 마찬가지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에도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맞아요. 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낳은 쌍둥이 중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게 지영이죠. 그럼 지희는 당신이 낳은 쌍둥이 중 다른 한 명이에요. 제가 키웠지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럼 죽은 아기는 제 딸이에요. 서윤이요. 강 여사가 울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둘 다 한 명씩 잃었어요. 네. 당신은 지희를 잃었다고 생각했고, 저는 서윤이를 잃었는데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딸을 키웠군요. 맞아요. 둘 다 울었습니다. 한참 후 강 여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영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영이처럼 혼란스러웠어요. 강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에요. 제가 40년 동안 키운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요. 힘드셨겠어요. 지희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야. 내 진짜 딸 서윤이는 죽었어. 라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박 여사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희가 내 딸이더라고요. 네. 피는 안 섞였지만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제가 키웠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희가 아플 때 간호했어요. 학교 갈 때 도시락 쌌어요. 밤에 악몽 꾸면 안아줬죠. 강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엄마예요. 피가 아니라 사랑이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지영이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강 여사가 저를 봤어요. 지희가 다른 삶을 살았다고 자기가 덜 소중한 게 아니라고요. 박 여사님이 40년 동안 키운 게 지영이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강 여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희가 당신 친딸이라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키웠으니까 내 딸이에요. 둘이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울었어요. 우리는 둘 다 어머니였습니다. 서로의 딸을 키운 어머니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영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공장에 갔나 싶어 전화했어요. 받지 않더군요. 걱정이 됐습니다. 요즘 지영이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어요. 지영이가 들어왔지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봐요. 어디 갔었어? 그냥 걸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나란히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영이가 저를 봤어요. 오늘 강 여사님을 만났어. 네. 이야기를 많이 했어. 40년 전 일도 듣고 그분 마음도 들었어. 지영이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님도 너처럼 힘들어하더라. 저처럼요? 응. 친딸을 잃었는데 몰랐잖아. 40년 동안요.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희를 키웠는데 친딸이 아니었던 거야. 그게 저랑 뭐가 같아요? 똑같아. 정체성의 혼란이지. 지영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강 여사님은 40년 동안 지희를 친딸로 생각했어. 그런데 갑자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네. 넌 40년 동안 언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갑자기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고, 지영이 눈이 커졌습니다. 둘 다 자기가 알던 진실이 거짓이 된 거야. 둘 다 혼란스러운 거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강 여사님이 깨달은 게 있대. 뭔데요? 피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지영이가 저를 봤어요. 강 여사님이 말했어.
지희가 친딸이 아니어도 40년을 함께 살았으니 딸이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그래. 내가 누구든 어떤 DNA를 가졌든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지영이 손을 잡았어요. 내가 아팠을 때 엄마가 간호했어. 학교 갈 때 도시락 쌌어. 밤에 악몽 꾸면 안아줬지. 엄마, 그게 진짜야. 그게 우리 사이의 진짜 인연이야.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희가 다른 삶을 살았어도 괜찮아. 그건 그 아이 인생이야. 꽉 안았어요. 너는 내 인생을 살았어. 힘들었지만 너는 잘 버텼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지영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등을 쓰다듬어줬어요. 힘든 걸 표현한 거야. 괜찮아.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진정하고 물었어요. 엄마, 저 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사흘 후 지영이가 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옆에서 전화하더군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지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네. 언니라고 불렀어요. 처음으로요. 언니, 시간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지희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당연하지. 언제? 오늘. 안 될까요? 지금 갈게. 어디로 갈까? 우리 집으로 와요. 엄마도 계세요. 알았어. 1시간 후에 갈게. 전화를 끊고 지영이가 저를 봤어요. 잘했어? 잘했어. 안아줬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지희가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뛰어왔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어요. 지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지영이가 일어섰어요. 천천히 지희한테 다가갔지요. 언니, 미안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에 심하게 말했어요. 언니 잘못도 아닌데. 지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해해.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지영이가 울었습니다. 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희가 다가와서 안았습니다. 울지 마.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신경했어. 아니에요. 난 내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선물 들고 갔잖아.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두 사람이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 떨어져서 마주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게 놔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귀는 열어뒀어요. 엄마니까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은요. 언니가 부러웠어요. 응. 언니 집도 옷도 생활도 다요. 제가 가질 수 없었던 거잖아요. 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요, 며칠 생각해 봤어요. 엄마 말씀도 듣고요. 뭐라고 하셨는데? 피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함께한 시간이 중요하대요. 지영이가 웃었어요. 언니는 강 여사님이랑 40년을 살았잖아요. 그게 진짜 엄마 딸이죠. 응. 저는 우리 엄마랑 40년을 살았어요. 그게 진짜고요. 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바뀌었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그럼 언니가 가난하게 살았을 테니까요. 지영아, 문제는 돈이었어요. 환경이었고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할 이유도 없는 거죠. 지영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시작할까요? 진짜 자매로요? 지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응. 자매로. 차를 들고 나갔어요. 눈물을 닦으면서요. 일주일 후 강 여사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와 지영이, 지희가 함께 갔어요. 강남의 큰 아파트였습니다. 지희가 사는 곳 근처였지요. 초인종을 누르니 강 여사가 나왔어요.
어서 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했어요. 제가 평생 살았던 집 5채는 들어갈 것 같았지요. 거실에 앉았어요. 소파가 푹신했습니다. 강 여사가 차를 내왔어요. 직접 끓인 차였지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이야기들이요. 날씨, 건강, 그런 것들이요. 한참 후 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요. 모두 강 여사를 봤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요. 무슨 제안인데요? 강 여사가 지영이를 봤어요. 지영아, 우리 집으로 이사 올래?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이도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네, 이사요? 응. 이 아파트 같은 단지에 빈 집이 하나 있어. 작은 평수지만 괜찮아. 하지만 내가 사줄게. 지영이 이름으로요. 지영이가 손을 내저었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너무 비싼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강 여사가 지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들어봐.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나는 40년 동안 당신 언니를 키웠어. 지희를요. 네. 그 40년 동안 든 돈이 얼마인지 알아?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마어마해. 사립학교, 학원, 유학, 결혼. 다 합치면 억대가 넘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누구 몫이었을까? 지영이가 깨달았어요. 너 몫이야. 만약 안 바뀌었다면 너한테 쓰였을 돈이지. 하지만 박 여사님도 마찬가지야. 강 여사가 저를 봤어요. 당신도 40년 동안 내 딸을 키웠어. 서연이를요. 지영이 말씀이시죠? 응. 가난하게 살면서도 키웠잖아. 얼마나 힘들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상이 아니야. 원래 내 몫이었던 걸 돌려주는 거야. 강 여사가 지영이를 봤어요. 받아줘.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못 살겠어. 지영이가 울었습니다. 강 여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강 여사가 웃었어요. 지희랑 가까이 살면 좋잖아. 쌍둥이 자매가 이웃이면 얼마나 좋아. 지희도 울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같은 동네 살자. 매일 보자. 지영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야 좋지. 너 좋은 데서 살면. 엄마도 같이 가요. 응? 제가 받는다면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이제 결혼도 했는데 엄마랑 살면 어떡해. 우리 남편은 괜찮대요. 엄마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우리 형편에는 상상도 못할 곳이었지요. 지영이와 남편 그리고 저요. 지인의 집은 2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걸어서 10분이요. 이사하던 날 지희가 와서 도와줬어요. 강 여사도 왔지요. 다 같이 짐을 풀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제안했어요. 우리 다 같이 명절 보낼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강 여사가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요. 다 같이요. 추석 아침 강 여사 집으로 모였습니다. 저와 지영이 부부, 지희 가족, 강 여사까지요. 상을 차렸어요. 함께요. 지영이와 지희가 나란히 서서 음식을 나르더군요. 똑같은 얼굴이 2개 보였지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모랑 엄마 구별이 안 돼요.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헷갈려. 상을 다 차리고 절을 했어요. 돌아가신 분들께 절했습니다. 강 여사 남편, 제 남편, 그리고 서윤이한테도 절해요. 강 여사가 말했어요. 서윤이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사진을 놓았어요. 아기 사진이었지요. 함께 절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식사를 했어요. 떡국을 끓였습니다. 큰 냄비예요. 다 같이 둘러앉아 먹었어요.
맛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두 분이 만들었거든. 지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 분이서 만드니까 두 배로 맛있지. 모두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들,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 할머니들이 어렸을 때요. 강 여사와 제가 번갈아 이야기했어요. 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지요. 강 여사는 부유했지만 외로웠던 시절을 말했어요. 아이들이 재미있어 했습니다. 할머니들 완전 달라요. 그렇지?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에요? 응, 이제 가족이야. 은서가 웃었습니다. 신기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어요. 강 여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세뱃돈 줄게. 아이들한테 주더군요. 그리고 저한테도 주었어요. 박 여사님도 받으세요. 아니, 이게 무슨... 받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지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행복해요. 나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렇게 큰 가족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러게.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서윤이도 기뻐할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행복하면 서윤이도 행복할 거야. 1년 후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임신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45세의 늦은 임신이었지요. 의사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고령 임신이라고요. 하지만 지영이는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 될 거예요. 안아줬어요. 잘 될 거야. 우리 지영이 엄마 되는 거야. 지희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지영아, 축하해. 두 자매가 안고 울었어요. 나도 이모 되는 거야? 응, 언니.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할까? 아직 몰라. 성별도 모르는데. 남자면 뭐, 여자면 뭐로 할 거야? 둘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남자면 서준, 여자면 서윤이라고요. 서윤이요? 지영이가 물었어요. 응. 우리 언니 이름이잖아. 죽은 언니요. 지희가 말했습니다. 그 이름 물려주면 좋을 것 같아. 강 여사도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서윤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잖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모두가 지영이를 돌봤어요. 저는 매일 미역국을 끓였지요. 지희는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강 여사는 보약을 지어줬습니다. 지영이 남편도 헌신적이었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지영이를 챙겼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아기를 기다리네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복 많겠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둘, 이모가 하나, 이모부의 사촌들까지. 큰 가족이에요. 응, 큰 가족이야. 시간이 흘러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긴장했어요. 출산 당일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저와 지희, 강 여사, 지영이 남편이요. 지희가 초조하게 복도를 오갔어요. 언니,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강 여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 될 거예요. 3시간쯤 지났을 때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모두 환호했습니다. 아기를 보여줬어요. 작고 빨간 아기였지요.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였어요. 이름이 뭐예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영이 남편이 대답했어요. 서윤이요. 이름이 서윤이에요. 예쁜 이름이네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서윤이를 안아봤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지요. 서윤아, 할머니야.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이었어요. 예쁘다. 우리 서윤이. 옆에서 강 여사가 울고 있었어요. 왜 우세요? 그냥 감격해서요. 이해했습니다. 40년 전에 잃은 서윤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으니까요. 물론 다른 아기였지만 그 이름은 계속 살아갈 거예요. 서윤이가 자라는 걸 지켜봤습니다.
저와 강 여사가 번갈아 가며 돌봤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화요일, 목요일은 강 여사가 봤지요. 주말은 지영이 부부가 돌봤어요. 할머니가 둘이니까 좋겠다.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이서 나눠서 봐주시니까. 서윤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돌이 됐을 때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인의 집에서요. 넓었거든요. 친척들이 모였어요. 지희 쪽, 지영이 쪽, 강 여사 쪽까지요. 이상한 모임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가족관계였거든요. 하지만 모두 서윤이를 축하했어요. 돌잡이를 했습니다. 실, 돈, 책, 마이크를 놓았어요. 서윤이가 기어갔습니다. 무엇을 잡을까요? 실을 잡았어요. 오래 산대. 모두 박수쳤습니다. 그날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서윤이랑 지영이랑 지희랑 저랑 강 여사랑 모두 함께요. 큰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어머, 쌍둥이세요? 지영이와 지희를 가리켰어요. 네. 신기하네요. 똑같이 생겼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요? 마음이요. 예전에는 서로 질투했는데 지금은 서로 사랑해요. 지희가 지영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맞아. 우리 이제 진짜 자매야. 사진사가 웃었습니다. 보기 좋네요. 자, 웃으세요. 찰칵. 카메라 셔터가 눌렸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윤이가 자랐어요. 3살, 5살, 7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78비였습니다. 많이 늙었지요.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허리도 굽었고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윤이를 보는 게 즐거웠거든요. 서윤이는 똑똑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지요. 그리고 착했습니다. 할머니들을 잘 챙겼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과자를 주더군요. 할머니는 됐어. 서윤이가 먹어. 저는 배불러요. 할머니 드세요. 억지로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강 여사도 서윤이를 사랑했어요. 서윤이는 정말 천사 같아. 그러게요. 옛날 서윤이도 이랬을까요? 만약 살았다면요. 그랬을 거예요. 둘이 서윤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할머니가 둘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복잡한 사연이 있어. 무슨 사연인데요? 내가 크면 말해줄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어려워. 나중에. 서윤이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할머니들 비밀이 많아요. 웃었습니다. 그래, 비밀이 많지.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줄 거예요. 서윤이한테요. 쌍둥이 이모가 있다는 것, 그 이모가 사실은 엄마의 쌍둥이 언니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모든 걸요. 그때가 되면 서윤이도 이해할 거예요. 80세가 됐을 때 강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요? 이 나이에요? 그래서 가야죠. 더 늙으면 못 가요. 웃었습니다. 어디로요? 제주도요. 40년 전에 갔던 곳이요. 40년 전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 넷이 갔잖아요. 아, 맞았습니다. 지영이, 강 여사, 저요. 그때 좋았잖아요. 다시 가요. 좋아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갔어요. 저와 강 여사, 지희 부부와 아이들, 지영이 부부와 서윤이요. 대가족 여행이었지요.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푸르렀어요. 하늘이 맑았지요. 다 같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서윤이가 제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할머니, 바다 예뻐요. 그래, 예쁘지? 할머니는 바다 좋아하세요? 응, 좋아해. 왜요? 넓어서. 다 품어주는 것 같아서. 서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앞에서 지희와 지영이가 걸었어요. 나란히요. 팔짱을 끼고요. 뒤에서 보니 똑같았습니다. 쌍둥이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지영이는 더 이상 지희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희도 지영이한테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매였지요. 서로 사랑하는요. 저녁에 펜션에서 모였습니다.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강 여사가 말했습니다. 건배할까요? 잔을 들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강 여사가 웃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두 외쳤습니다. 잔을 부딪혔어요. 그날 밤 강 여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발코니에 나가서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행복하세요? 강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저도요. 미소 지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세요? 물론이죠. 서로 어색했죠. 맞아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은 편해요. 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여사가 말했어요. 박 여사님 감사해요. 뭐가요? 제 딸 지희를 낳아줘서요. 강 여사님이 키워주셔서 감사하죠. 아니에요. 당신이 낳아줘서 제가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제 딸 지영이를, 아니, 강 여사님 딸 서연이를 낳게 해주셔서요. 웃었습니다. 우리 참 복잡하죠? 그래도 좋아요. 저도요. 그날 밤 깊은 잠을 잤습니다. 편안하게요. 83세가 됐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걷기도 힘들었지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놀랍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지영이, 강 여사, 손주들까지요. 병상에 누워서 모두를 봤어요. 다 왔구나. 지영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내밀었어요. 잡아줬지요. 울지 마. 엄마 행복했어? 엄마, 너희 때문에,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지희도 다가왔어요. 다른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너도 지영이도. 강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강 여사님도 감사했어요. 친구 돼줘서요. 저야말로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거든요. 조금 쉴게. 엄마 안 돼.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눈을 떴어요. 괜찮아. 잠깐만. 서윤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안 가요.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가. 항상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어떻게요? 여기. 서윤이 가슴을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여기 있을 거야. 영원히. 서윤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지요. 서윤아, 할머니 부탁이 있어. 뭐예요? 착하게 자라. 엄마 말 잘 들어. 네. 그리고 이모 사랑해줘. 강할머니도. 알았어요. 우리 가족 지켜줘. 네, 할머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피곤했어요. 저 멀리서 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요. 여보.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작은 아기였어요. 서윤이요. 40년 전에 죽은 그 아기. 서윤아. 아기가 웃었습니다. 빗속으로 걸어갔어요. 남편과 서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뒤에서 지영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엄마는 행복해. 너희를 만나서, 지희를 찾아서, 강 여사를 알게 돼서, 우리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살아서, 고마워. 사랑해. 빗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서윤이는 18세가 됐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과제를 받았어요. 가족 이야기를 쓰세요. 서윤이는 고민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는 복잡했거든요.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이야기 써도 돼? 지영이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왜? 복잡해서요. 복잡해도 우리 이야기야.
써. 서윤이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두 쌍의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야기를 썼어요.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를요. 화재, 뒤바뀐 신혼, 재회, 갈등, 화해, 그리고 사랑. 다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가족은 피가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과 사랑입니다. 과제를 제출했어요. 선생님이 읽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서윤이가 웃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겠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이야기는 남았네요. 네. 그래서 써요. 할머니를 기억하려고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과제 잘 썼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 생각나요. 지영이가 서윤이를 안았어요. 나도. 매일 생각나.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나도.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우리랑 함께 있어. 어디요? 여기. 지영이가 서윤이 가슴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여기. 하늘을 가리켰지요. 별이 된 거예요? 응. 별이 돼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날 밤 서윤이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서윤이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살게요. 사랑하면서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할머니의 포옹 같았습니다. 서윤이는 웃으며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랑받으며.